오슬로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안드레아스 올센은 창밖으로 이삿짐 트럭이 멈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이웃집이 팔린 지 2달 만에 드디어 새 주인이 들어오는 모양이었죠. 커튼 사이로 몰래 훔쳐보던 그는 낯선 동양인 가족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2 아이들이었어요. 그들은 분명 노르웨이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한국인인가 보네. 안드레아스는 아내 소피에에게 말했어요. 아시아 어디서 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안드레아스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어렴풋이 떠오르는 이미지들 뿐이었죠. 오래된 사찰들, 비빔밥을 먹는 사람들, 사극에 나오는 한복을 입은 모습들. 그는 한국이 여전히 전통적인 문화를 고수하는 곳이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인사해야 할까? 안드레아스는 고민했습니다. 그는 노르웨이 사람답게 이웃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내는 것에 익숙했어요. 하지만 외국에서 온 이웃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죠. 문화적 차이가 있을 텐데 그들의 관습을 존중하고 싶었습니다. 소피아는 간단한 제안을 했어요. 그냥 평소처럼 친절하게 인사하면 되지 않을까? 어쩌면 그들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긴장하고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안드레아스의 마음 한구석에는 미묘한 경계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낯선 문화권의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과연 지역 사회에 잘 융화될 수 있을까? 언어 문제는 없을까? 아이들은 학교에서 괜찮을까? 수많은 질문이 안드레아스의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안드레아스는 출근 준비를 하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새해로 이사 온 이웃집의 아버지가 정장 차림으로 집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어요. 깔끔하게 다려진 셔츠에 단정한 넥타이, 그리고 빛나는 구두까지. 노르웨이 사람들의 캐주얼한 출근 복장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분명 그들만의 생활 방식이 있겠지. 안드레아스는 중얼거렸어요. 그는 새로운 이웃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고민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환영 인사를 하러 가볼까? 아니면 그들이 먼저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할까? 노르웨이식 환영 선물은 어떨까? 안드레아스는 이런 생각을 하며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소피아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안드레아스는 새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말에 환영 케이크를 들고 인사하러 가면 어떨까? 소피아가 제안했어요. 안드레아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낯선 문화에 대한 미묘한 거리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안드레아스와 소피아는 집에서 구운 시나몬 롤을 들고 김수영 가족의 집 문 앞에 섰습니다. 안드레아스가 문을 두드리자 곧 문이 열렸어요. 문을 연 것은 단정한 차림의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웃으로 인사드리러 왔어요. 저는 안드레아스 올센이고 이쪽은 제 아내 소피아입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그는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부디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서자 수연의 아내와 2 아이들이 거실에서 일제히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연의 아내 지영입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 아들 민호와 딸 예린이에요. 2 아이도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안드레아스는 이런 격식 있는 인사가 약간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노르웨이에서는 아이들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사하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시작되었고
안드레아스는 수연 가족이 왜 노르웨이로 이주했는지 물었습니다. 수연은 국제 IT 기업의 오슬로 지사로 발령받았다고 설명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직 노르웨이어가 서툴러서요. 수연이 영어로 이야기하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그의 영어는 꽤 유창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사과의 말을 반복했어요. 아이들은 곧 학교에 다니면서 빨리 배울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안드레아스는 이 반복적인 사과가 약간 과하다고 느꼈습니다. 괜찮아요. 영어로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거려. 대화 중에 민호가 어머니에게 물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고, 지영은 즉시 일어나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리는 조용히 앉아 부모님의 대화를 경청하고 있었어요. 안드레아스는 노르웨이 아이들이 보통 더 활발하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과 비교하며 이 모습이 너무 엄격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예의 바르네요. 소피아가 칭찬했어요. 감사합니다.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어른을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영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안드레아스는 그것이 존중인지 아니면 지나친 억압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의 시각에서는 아이들이 너무 수동적으로 보였어요. 대화가 이어질수록 문화적 차이가 두드러졌습니다. 수연 부부는 지나치게 공손했고 계속해서 감사합니다와 죄송합니다를 반복했어요. 다음 주말에 저희 집에 와서 식사하시겠어요? 소피아가 제안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폐를 끼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수연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안드레아스는 왜 단순한 초대에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이런 초대가 일상적인 친절함의 표현일 뿐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안드레아스는 소피아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격식을 차리는 것 같아. 항상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고 아이들도 너무 얌전해. 그들이 진짜 편안하게 지내는 모습은 어떨까? 소피아는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다른 문화니까 시간이 필요할 거야. 우리도 그들을 더 알아가면서 이해하게 될 거야. 안드레아스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새로운 이웃들과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문화적 장벽이 너무 크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2주일 후, 안드레아스의 가족은 김수연의 저녁 초대를 받았습니다. 한국 음식은 어떨까? 안드레아스는 소피아에게 물었어요. 매운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데 괜찮을까? 소피아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가보자. 최악의 경우에는 집에 와서 뭔가 더 먹으면 되잖아. 김수연의 집에 도착하자 현관에서부터 낯선 향신료와 양념 냄새가 풍겼습니다. 안드레아스는 속으로 걱정이 되었지만 예의상 미소를 지었어요. 지영이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고 테이블에는 이미 여러 가지 작은 그릇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죠? 안드레아스가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물었어요. 이건 반찬이라고 합니다. 한국 식사에는 항상 여러 가지 작은 반찬이 함께 나와요. 수연이 설명했습니다. 이건 김치, 이건 오이무침, 이건 시금치 나물. 테이블에는 10가지가 넘는 다양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색깔도 형태도 모두 달랐습니다. 안드레아스는 이렇게 복잡한 식사가 일상적인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지영이 주방에서 커다란 냄비를 들고 나왔어요. 오늘은 부대찌개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전쟁 때 미군 부대에서 나온 재료로 만들기 시작한 요리예요. 냄비 속에는 붉은 국물의 소시지, 햄, 두부, 버섯, 김치 등 다양한 재료가 끓고 있었습니다.
안드레아스는 그 붉은색을 보고 매운맛을 예상하며 내심 걱정했어요. 첫 입을 조심스럽게 떠먹은 안드레아스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맵지만 단맛과 짠맛, 감칠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와, 이거 정말 맛있네요. 정말요? 다행입니다. 노르웨이 분들 입맛에 맞을지 걱정했거든요. 지영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식사가 진행되면서 안드레아스는 각 반찬의 맛과 식감에 점점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김치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몇 입 먹다 보니 그 독특한 발효된 맛이 중독성 있게 느껴졌어요. 김치는 한국의 대표적인 발효 음식입니다. 수연이 설명했습니다. 유산균이 풍부해서 소화에도 좋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안드레아스는 깜짝 놀랐습니다. 발효 음식이요? 우리 노르웨이도 전통적으로 발효 음식이 많아요. 예를 들면 루테피스크 같은. 정말요? 그럼 저희도 한번 노르웨이 발효 음식을 맛보고 싶네요. 수연이 기쁘게 말했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음식 문화로 이어졌고, 안드레아스는 한국의 식문화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매운 음식이라는 고정관념을 넘어 한국 요리에는 오랜 역사와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디저트로 지영은 수정과라는 한국 전통차를 내왔습니다. 계피와 생강의 향이 가득한 따뜻한 차였어요. 겨울에 주로 마시는 차인데 노르웨이 날씨에 딱 맞을 것 같아 준비했어요. 안드레아스는 그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소피아에게 말했어요. 정말 놀라웠어.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 소피아도 동의했습니다. 게다가 모든 음식이 손수 만든 거라고 했어. 얼마나 정성이 들어갔을까? 안드레아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마음속에서 한국 음식에 대한 편견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다음에 또 어떤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을지 기대하게 되었죠. 이번 저녁 식사는 단순한 음식의 교류를 넘어 문화적 이해의 첫 단계가 되었습니다. 안드레아스는 침대에 누워 오늘 경험을 되새기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서로 비슷한 점이 많을지도 모르겠다. 한 달이 지나면서 안드레아스는 김수영 가족과 더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수영과 함께 걷기도 하고 주말에는 아이들이 함께 놀기도 했죠. 그러면서 안드레아스는 한국인의 예의와 사회적 규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안드레아스의 아들 에릭이 마당에서 공을 차다가 실수로 수연의 정원에 있는 화분을 깨뜨렸어요. 에릭은 별일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쓱하고 계속 놀려고 했습니다. 그때 마침 수연이 밖으로 나왔고 안드레아스는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보았죠. 미안해요, 수연 아저씨. 에릭이 무심코 말했습니다. 수연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에릭에게 다가갔어요. 괜찮아, 에릭. 하지만 실수를 했을 때는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 책임을 지는 게 좋지 않을까? 함께 치우고 새 화분을 준비해보자. 안드레아스는 수연이 에릭을 꾸짖지 않고 차분하게 대화로 가르치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수연은 에릭에게 화를 내거나 무시하는 대신 그를 존중하면서도 책임감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수연의 아들 민호가 안드레아스의 집에 놀러 왔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들어올 때 실례합니다라고 말하며 신발을 벗었고, 소피아가 간식을 줬을 때는 두 손으로 받으며 감사합니다라고 정중히 말했어요. 떠날 때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행동이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안드레아스는 이것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중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느 날 안드레아스가 퇴근길에 무거운 쇼핑백을 들고 있을 때 슈연이 우연히 마주쳐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함께 들어요.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안드레아스가 노르웨이식 독립심을 보이며 말했지만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웃끼리 돕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한국에서는 서로 돕는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말로 품앗이라고 하죠. 그렇게 함께 걸으며 안드레아스는 수연에게 한국의 사회적 규범에 대해 더 물어보았습니다. 수연은 한국 사회에서 연장자를 존경하는 문화, 공동체를 중시하는 가치관, 그리고 정의라는 특별한 정서적 유대에 대해 설명했어요. 한국에서는 개인보다 관계가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죠. 우리 집, 우리 회사, 우리 아이들처럼요. 이것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함께한다는 의미예요. 안드레아스는 그동안 자신이 지나치게 개인주의적 관점으로 수연 가족을 판단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예의와 존중은 억압된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배려와 타인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한 주 후, 지역 학교에서 학부모 모임이 있었습니다. 안드레아스와 수연 부부가 함께 참석했어요. 회의 중에 몇몇 학부모들이 서로 의견 충돌로 목소리를 높였을 때 수연은 조용히 중재에 나섰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아이들을 위한 최선을 바라고 있잖아요. 그의 차분한 태도와 중재 능력은 회의 분위기를 누그러뜨렸고 결국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여러 학부모들이 수연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안드레아스는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차분하게 상황을 중재할 수 있었죠?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갈등 상황에서 감정을 통제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한국 문화에서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화가 날 때는 3번 깊게 숨을 쉬어라라는 속담도 있죠. 안드레아스는 이제 한국인의 예의와 사회적 규범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엄격하거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깊은 인간적 배려와 존중, 그리고 조화로운 공동체를 위한 지혜였어요. 그는 자신의 아이들도 이런 가치를 배울 수 있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민호와 예리는 현지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특히 민호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안드레아스의 아들 에릭이 이 상황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어요. 민호는 항상 혼자 책을 읽고 있어요.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아요. 안드레아스는 이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에릭에게 제안했어요. 민호에게 친구가 되어주면 어떨까? 아마 그도 친구를 사귀고 싶을 거야. 다음 날, 에릭은 축구를 하러 나가면서 민호를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민호가 망설였지만 결국 함께 놀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민호는 축구를 매우 잘했고 에릭의 친구들도 민호의 실력에 감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축구가 인기 있어요. 민호가 설명했어요. 우리나라는 월드컵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어요. 그날 이후 민호는 점차 친구들의 그룹에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인기 있는 게임과 놀이를 소개하기도 했어요. 특히 윷놀이는 아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건 윷놀이라고 해요. 한국의 전통 놀이인데 4개의 나무 막대기를 던져서 말을 움직이는 거예요. 안드레아스는 어느 날 아이들이 마당에서 윷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문화적 교류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예린의 적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매우 수줍어했지만 미술 시간에 그림으로 선생님과 반 친구들의 주목을 받았어요. 예린의 그림에는 한국의 전통 요소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뭐니? 선생님이 물었을 때 예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한복을 입은 소녀예요. 한복은 한국의 전통 의상이에요. 그 후 선생님은 예린에게 한국 문화에 대해 반 친구들에게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예린은 용기를 내어 한국의 전통춤, 음식, 명절 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경청했고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추석은 어떤 명절이에요? 한복은 언제 입어요? 떡은 어떤 맛이에요? 예린의 발표 이후 몇몇 여자아이들이 그녀에게 한국의 전통춤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린은 기쁜 마음으로 동의했고 점심 시간마다 작은 모임이 형성되었어요. 안드레아스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전해 들으며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소피아가 수연의 아내 지영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영은 아이들의 적응 과정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걱정했어요. 아이들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어떻게 지낼지. 하지만 지금은 정말 감사해요. 에릭과 다른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와 준 덕분에 훨씬 빨리 적응할 수 있었어요. 소피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감사해요. 아이들이 다른 문화를 직접 경험하며 세계관이 넓어지고 있으니까요. 두 어머니의 대화를 옆에서 듣던 안드레아스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가 장벽으로 느껴졌지만 오히려 그것이 서로를 풍요롭게 하는 기회가 되고 있었어요. 학교의 국제문화의 날 행사에서는 민호와 예린이 한국 문화를 대표하여 참여했습니다. 예린은 친구들과 함께 부채춤을 선보였고 민호는 태권도 시범을 보였어요. 관객들은 열렬한 박수로 화답했고 안드레아스는 두 아이가 자신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나누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대단해요. 안드레아스가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우리도 아이들에게서 배우고 있어요. 그들은 어른보다 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요. 가을의 쌀쌀한 저녁, 안드레아스는 마당에서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퇴근길에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소와 달리 그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안드레아스는 수연을 집으로 초대해 커피를 대접했습니다. 요즘 일이 많나 봐요. 안드레아스가 물었어요. 수연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 본사와 화상 회의가 많아서요. 시차 때문에 밤늦게까지 일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한국의 직장 문화는 어때요? 노르웨이와 많이 다른가요? 이 질문을 시작으로 두 사람은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수련은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현대화 과정, 그리고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여전히 전통적인 나라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혁신을 이룬 나라 중 하나입니다. 수연이 설명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은 상당히 가난한 나라였어요. 하지만 단 한 세대 만에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죠. 안드레아스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빠르게요? 네. 우리는 그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세계 경제 강국이 된 거죠.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을 아실 텐데, 이 모든 것이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수연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 휴대폰도 한국 제품이에요. 우리나라는 IT 강국이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고 첨단 기술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어요. 안드레아스는 자신이 한국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한국을 단지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나라로만 생각했었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도 매우 경쟁적이라고 들었어요. 안드레아스가 물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교육열이 매우 높습니다. 때로는 지나치게 경쟁적이라는 비판도 있죠. 하지만 그만큼 교육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있어요. OECD 국가 중에서도 수학, 과학 성취도가 최상위권이죠. 대화는 한국의 대중문화로 이어졌습니다. 수련은 한류라 불리는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적 인기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K-pop, 한국 드라마, 영화 등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어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받은 것도 알고 계시죠? 한국 문화는 이제 글로벌 문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안드레아스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에 대한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한국을 단지 동양의 한 나라로만 보았지 그 복잡하고 역동적인 면모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나라네요. 안드레아스가 말했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수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한옥이라는 전통 가옥 바로 옆에 초현대적인 마천루가 있는 모습이 한국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날 밤, 안드레아스는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도시 풍경, 첨단 기술 제품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영화와 음악, 그가 이전에 알고 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안드레아스는 출근길에 수연을 만났습니다. 어제 이야기 정말 감사해요. 저는 한국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네요. 수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사실 저도 노르웨이에 오기 전에는 이곳에 대해 많이 몰랐어요. 서로 배워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문화적 이해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선입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있었어요. 겨울이 깊어가는 어느 토요일 아침, 안드레아스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수연 가족이 환한 미소와 함께 서 있었어요. 지영의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설날이에요. 한국에서는 이날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내고 새해 인사를 나눕니다. 수련이 설명했어요. 지영이 상자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떡국이라는 음식이에요. 설날에 꼭 먹는 전통 음식인데 이웃으로서 나누고 싶었어요. 안드레아스는 감동했습니다. 그들이 낯선 나라에서도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며 그것을 이웃과 나누려는 마음이 고마웠어요. 들어오세요. 함께 먹어요. 거실에서 수연은 설날의 의미와 한국의 다양한 명절 풍습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 전통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안드레아스는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존중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곧 노르웨이의 중요한 명절인 시티르스다그가 있어요. 그때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축하하면 좋겠네요. 안드레아스가 제안했어요. 몇 주 후, 두 가족은 안드레아스의 집에서 노르웨이 전통 명절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소피아는 전통 와플을 만들었고, 안드레아스는 노르웨이의 민속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수연 가족은 진심으로 노르웨이 문화를 배우려 노력했고, 그들의 열린 태도는 안드레아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너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안드레아스가 어느 날 수연에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비슷한 점이 많더군요.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전통을 존중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가치를 가르치려는 마음.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화는 다르지만 인간으로서 추구하는 가치는 비슷한 것 같아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배우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봄이 오고 두 가족은 함께 피크닉을 가기로 했습니다. 오슬로 근교의 아름다운 공원에서 그들은 한국 음식과 노르웨이 음식을 함께 나누었어요. 김밥과 스몰브로, 불고기와 연어 요리가 한 테이블에 어우러졌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서로의 언어를 조금씩 배우고 있었어요. 에릭은 민호에게 노르웨이어를, 민호는 에릭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린과 안드레아스의 딸 리사는 서로의 나라 동요를 함께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미래의 세대는 우리보다 더 열린 마음을 가질 거예요.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국경이나 문화적 차이가 장벽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가 될 테니까요. 여름이 시작될 무렵, 지역 문화 축제가 열렸습니다. 안드레아스는 수연 가족에게 함께 참여해보자고 제안했어요. 축제위원회는 다문화 부스를 마련했고, 수연 가족은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부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영은 한복을 입고 서예를 선보였고, 수연은 태권도 시범을 보였습니다. 민호와 예리는 친구들과 함께 한국 전통 놀이를 가르쳐 주었어요. 많은 지역 주민들이 한국 문화를 처음으로 경험하며 호기심 어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나요? 한복은 언제 입나요? 한글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수연은 모든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했고,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몰랐던 한국 문화의 깊이와 다양성에 감탄했습니다. 안드레아스는 자신의 이웃이 지역 사회에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며 자랑스러웠어요. 축제가 끝난 후 안드레아스와 수연은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했습니다. 정말 좋은 날이었어요. 안드레아스가 말했습니다. 네, 정말 그래요. 이렇게 다른 문화가 어우러지는 모습이 아름답네요. 수연이 대답했어요. 그때 지역 신문 기자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분의 우정 이야기가 정말 인상적이에요. 다문화 이해에 관한 기사를 쓰고 싶은데 인터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드레아스와 수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적 이해와 존중의 중요성을 전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터뷰에서 안드레아스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편견이 있었어요. 낯선 문화에 대한 두려움과 오해가 있었죠. 하지만 수연 가족을 알게 되면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 자신의 세계관도 풍요로워집니다. 수련도 덧붙였어요. 서로 다른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으로서 같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문화적 차이를 넘어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우정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해 가을, 안드레아스의 가족은 수연의 초대로 한국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수연의 부모님이 사는 서울을 방문하고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와 역사를 직접 경험해 볼 예정이었어요. 안드레아스는 이 여행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저 이웃이 아니라 진정한 친구가 되었네요. 출발 전날 저녁, 안드레아스가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수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에서 왔지만 이제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두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 속에는 서로 다른 얼굴 생김새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웃음과 눈빛에는 같은 따뜻함과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넘어 그들은 인간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세계 시민의 자세가 아닐까요?